공교육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꼭 필요한 교육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내일 실시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시험인지, 또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내일 치러질 9월 모의평가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정재원 서울 숭의여고 선생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월 모의평가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 시험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인데 이번 9월 모의평가는 특히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치르면 좋을까요? 예, 우선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간 공부한 방식과 공부한 내용에 대한 이제 확인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원래 확인이죠. 제대로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특히 지난 모의고사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별반 향상이 없다면 비록 남은 기간이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학습법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또 세워보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유형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유형 문제들 또 금년도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좀 다소 도전적이고 좀 실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9월 모의고사는 이제 6월 모의고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수능의 좀 난이도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9월 모의고사의 특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전국적인 자신의 위치,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이제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9월 모의고사는 수능보다도 더 많은 응시인원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졸업생과 이제 재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시험을 보는 한판 맞붙는 이제 그런 시험이 되겠는데요. 재학생들만 응시하는 전국연합보다는 이제 훨씬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이런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의 위치를 잘 점검해보고 신유형이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모의평가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 이른바 이 사탐론, 그러니까 이공계 갈 건데 시험 볼 때는 과목을 바꿔서 이 사회탐구로 응시하는 경향입니다. 과탐 응시자 비율이 40%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과탐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탐을 많이 응시함으로써 1등급의 컷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예상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사탐에 준비가 안 된 이과 아이들이 지금 사탐을 보는 바람에 오히려 기존의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깔아주니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특히 사탐 응시자 증가와 함께 사탐 안에서 1, 2등급 받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 사탐 29만 명이 사탐을 응시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39만 명, 무려 이제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등급이라는 게 비율이니까 1등급에 이제 4,000명씩 늘어난다는 거죠. 산술적으로 1등급에 4,000명, 그다음에 2등급이 11,0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수시와 수능에서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 통과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2개합 6이나 2개합 7 이럴 경우에 탐구 하나가 1등급이 나오면 나머지 국영수가 이제 5등급 이렇게 나와도 수능 최저가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통과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시에서도 중위권 그룹 대학에서는 이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시 합격선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고3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른바 N수생 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졸업생 규모가 10만 명이 넘는데 입시 전략에 미칠 영향
궁금한데요. 일단 재학생 입장에서는 N수생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졸업생은 이제 작년에 메디컬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좀 덜할 것 같고요. 최근 각광받는 상위권 공대 쪽의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졸업생들은 아무래도 정시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재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동안 보면 상대적으로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많아진 지금 현 시점에서 재학생들은 변수를 좀 학생부 종합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이 어려운 입시 쪽에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근데 뭐 올해는 재수생도 재수생이지만 재학생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여러모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입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과목별로는 아마도 이 과목에 많이들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20%였거든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는데 9월 모의평가도 비슷할까요? 뭐 당장 내일 시험인데 뭐 제가 예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작년 6월 모의고사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1.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수능에 가면은 이제 6.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20%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일단 난이도 조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한 4에서 7% 정도에 맞춰서 출제가 되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이 9월 모평이 또 중요한 게 이 종료 직후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의평가 결과를 이 원서 접수하는 과정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수시 원서 접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다. 요 점이거든요. 그래서 수시에 합격한 대학보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나아질 경우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수시 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9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험 볼 때 정말 신중하게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응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월 모의평가 결과와 함께 또 이 수시 원서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요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이 평가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여부 가능성이라든가 또 앞서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약점이 발견됐을 때 그 약점에 대한 이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이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어떤 입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테스트로서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이번 진짜 9월 모의고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수험생들이 그동안 꾸준히 준비한 내용 잘 점검하고 부족한 점도 잘 보완해서 최종 목표인 수능 시험까지 순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